안녕하세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4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4년도에 우리가 시험 출제되는 그 문항수가 좀 변경이 됐어요. 문항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32회 1차 시험에 대한 합격률 먼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응시 인원 자체가요, 대상은 접수하신 분들은 10,000명 정도 되셨는데, 실제 응시를 한 분들은 한 8,6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그 중에 3,000여 명 정도가 1차 합격했습니다. 그죠? 합격률이 상당 부분 좀 확 줄어들었어요, 예년보다. 그래서 합격률은 35.1%인데, 1차 시험 합격률은 35.1%인데 17년부터 22년까지 좀 합격률보다는 확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뭐 좀 지엽적인 문제, 뭐 아니면 기출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거는 제도가 좀 변경이 돼서요. 자, 뭐예요? 과목당 40문항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시험 문항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 1차 시험까지는 25문항이었죠. 과목당. 25문항이었는데 15문항이 늘어서 40문항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예년에는 2023년도까지는요. 우리가 한 번에 시험 다 봤잖아요. 그죠? 한 번에 시험 다 봤는데 이제는 1교시, 2교시 나누어서 시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교시 때는 노동법 1, 그리고 노동법 2, 80문제가 되겠죠? 80문제를 자, 언제 입실해요? 9시까지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9시까지 입실을 하셔가지고 9시 30분부터 10시 50분, 즉 여기 80분 동안, 그죠? 80분 동안 80문항을 풀게 돼요. 그 다음 쉬는 시간 가지시고 자, 그 다음에 입실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20분이죠. 입실 자체가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고 하시고, 입실은 11시 10분 정도 하시고요. 10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 2교시 때 보는 게 민법, 사회보험법, 그 다음 선택 과목이에요.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둘 중에 택일 하셔가지고 이 세 과목을 과목당 40문제니까 120문항을 120분에 걸쳐서 풀게 됩니다. 그죠? 문항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 커졌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80문제에 80분, 120문제에 120분이에요. 즉 뭐예요?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한 문제당 1분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OMR 마킹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 반드시 1차 시험 한 3주, 2주 전에는 OMR 체킹하시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문항당 하는 OMR 마킹하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마킹을 하려고 하시면 그 혹시라도 염려되는 것들이 밀려 쓰실까 봐. 자기가 시험 때 당일날 긴장하다 보면 밀려 쓸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한 문제 이제 한 과목 끝내놓고 좀 예비 마킹 하시고, 그죠? 그래서 마킹 좀 하시고, 그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헷갈리는 문제는 비워두고 체크 좀 해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킹하시고 막판에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들이시기를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마킹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밀려 쓰실 우려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문항수 자체가 과목별 40문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각 문항당 2.5점의 배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난이도별로 뭐 예를 들어 뭐 2점짜리 하나 있고 뭐 3점짜리 있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균일하게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꽈락이랑 평균 점수랑 이런 것도 기준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변경된 게 없어요. 각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아무리 다른 과목을 100점을 맞으셨어도 꽈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꽈락이 없도록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민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뤄뒀다가 한꺼번에 하시다가 완전 망쳐버릴 수 있는 사회보험법, 꽈락 나오지 않게 당연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 꽈락 없이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강점인 과목은 뭐가 있고 내가 약점인 과목은 뭐가 있고를 생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목표 점수를 조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좀 공부를 좀 일찍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들 노동법은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시고 흥미 있어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적인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으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제도 변경이 돼서 우리가 1차 시험 접수가 4월 중에 있을 거예요. 4월 중에 있을 건데, 아직 날짜 공고가 안 됐어요. 자, 4월 정도 되시면, 그죠? 날짜 공고가 이제 언제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서 접수 첫날 있죠? 인터넷 원서 접수하는 첫날, 이게 좀 오픈되자마자 접수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선택하실 때, 그죠? 시험장 선택하실 때 원하는 시험장이 빨리 마감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의 위치라든지 내가 수험을 하는 장소의 거리 이런 것들 다 따지셔가지고요. 내가 선호하는 시험장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수 첫날, 인터넷 원서 접수 첫날 열자마자 접수를 좀 빠르게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죠? 자, 요렇게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차 노동법 과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잖아요. 그죠? 공인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1차 때는 노동법 1, 2 둘 다 100점. 그죠? 100점씩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배분은 똑같은데, 우리가 2차 때 되면 노동법 1, 2 합쳐가지고 각 75점씩 해서 150점이 만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과목은 2차 시험이 다 100점씩이거든요. 그럼 노동법은 1.5배의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또 당연히 심화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요. 아,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구나 라고 당연히 인지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1차 노동법의 목표 점수를 조금 설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 건데, 물론 평균 92점 맞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죠. 굉장히 잘하시고 수험생활 성실하게 하신 거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최종은 3차까지 합격하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차까지. 그죠?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계성을 염두를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1차는 노동법은 한 80점 정도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강점이 있는 과목,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 출신이다라고 하시면, 사실 경영학 개론 정도는 지금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약한 민법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는 50점 넘는 걸 예를 들어서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안배하는 거하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노동법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만큼, 노동법은 강의 충실하게 듣고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시면,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릴 거니까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시면 노동법 가지고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목표 점수는 저도 여러분들이 한 85점, 노동법에선 85점,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강의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노동법 1, 2에 대한 과거라고 해야 돼요. 이제 23년도까지의 기출 경향을 보면, 그죠? 23년도까지는 이게 맞았어요. 근로기준법 15문제에다가 노동법 1의 경우에는 기타 법령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23년도에는 12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각 기타 법령 10개에서 각 별로 하나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 노조법에서 21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기타 법령에서 각 법령당 1개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40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좀 예상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일단은 과거 3개년치가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챕터별로 비중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노동법 1의 경우에는 총설부터 해서 근로기준법 개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헌법 32조 관련된,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본권, 노동 3권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합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조금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챕터별로 이렇게 빠뜨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에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 당연히 또 나오겠죠. 문제가 40문제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거를 타서는 없어요. 거를 타서는 없는데 조금 더 비중을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근로기준법 개설 부분, 그 다음 임금, 그죠?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휴일 기타 이 부분들이 기출이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엽적으로 조문에 있는 숫자까지 암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고 인지하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뭐 취업규칙 기숙사, 그 다음 근로관계 변경 부분, 종료 부분, 그죠? 그 다음 기타 법령이 10개거든요. 10개에서 각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23년도에는 특이하게 12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감히 예측을 하건대 40문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타 법령에서 출제 비중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기출되는 부분도 보셔야겠지만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부분. 그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좀 공부에 좀 학습의 부담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예측을 해서 좀 공부를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기타 법령에서 당연히 출제 범주가 조금 출제의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판례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법령, 기출 안 됐던 부분까지 지역적인 법령, 특히나 우리가 시행령은 다 시험범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가 다 법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안 나오던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또 출제될 확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조문 있잖아요. 우리 조문집 있죠. 법령집을 반드시 옆에다가 두고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법령집에 그 조문 본문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내지는 노조법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 시행령이나 관련 시행규칙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자,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 총설에서 그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노동 3건이죠? 당연히 노동 3건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노동 3건에 대한 문제들이 그죠? 15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15문제. 21문제 중에 15문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3년도에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섞여 있어요, 문제가, 주제들이. 그래서 요거 난이도 내지는 출제 비중, 요거는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40문제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 있는 기타 법령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죠? 나머지 안 나오는 부분들, 노동쟁의 조정제도라든지 분호구제제도 같은 것들, 출제가 더 될 확률들이 조금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험 공부를 하실 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뭐 객관식 시험을 하든 2차 시험을 하든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강의 진행 방식은 그렇습니다. 할 때는 먼저 기출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챕터별로. 그래서 챕터별로 기출문제랑 뭐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조문이에요. 근기법이나 노조법이나 조문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툭 치면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통째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조문들에 대한 내용과 숫자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셔야 돼요. 법령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같이 풀 거고, 자, 법령과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을 할 건데, 이 법령도요 그냥 눈 줄글로 읽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얘가 어디서 문제를 꼬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단어는 요걸로 많이 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에서 틀리도록 꼬는 문제구나, 이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될 거나 키워드는 여기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답으로 출제되는 부분까지 유의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법전이나 조문집 있잖아요. 요거를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2차 그 법전을 둬도 상관없는데 1차 때는
1차 때는 그게 눈에 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시험용 법전은. 그래서 우리 조문집 사용 같은 거 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문집 같은 거를 옆에다 두시고 OX를 바로바로 체크해서 OX에서 뭐가 오답으로 나왔구나. 뭐가 핵심이 되는구나. 이게 반복 출제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위주로 알아두셔야 돼요. 1차는 당연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판례는요. 여러분들이 판례는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지 마세요. 교재에 판례를 굉장히 많이 실어놨는데 이렇게 줄글로 다다다다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실 때는 이거는 2차 때도 중복되는 판례를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깔아놓은 거고요. 판례는 이렇게 학습하시는 거예요. 자, 이 판례를 봤을 때 일단 판례의 결론은 아셔야 돼요. OX. 그죠? 된다 안 된다. OX는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어떤 주제에서 이 판례가 나왔더라. 어떤 주제에서 이 판례가 나왔더라. 그 판례의 주요 사실관계는 어땠고 결론은 어땠더라. 1차 수준. 결론은 어땠더라.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판단 근거는 뭐가 있더라. 2차 때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1차 때는 결론. 그 다음에 문구 그대로.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이 똑 떼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정법령이나 새로 시행하는 제도 이슈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그 시험들은요, 공통적으로 시험 날 있죠. 시험 날, 시험 범위 자체가 시험일이 지금 며칠이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는 날 있죠. 그 날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시험 범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막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는 많이 없을 건데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한 뒤에 법제도가 개정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바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매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1차 시험 하기 한 3주 전? 그죠? 그때쯤에 한번 쭉 뭐 바뀌어진 거 없나? 새로 업데이트된 거 없나?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시면 영어는 반드시 먼저 하시고 오셔야 돼요. 영어가 생각보다 이렇게 허들이 이거를 막판까지 이거 못 넘게 되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당연히 영향을 계속 미쳐요. 스케줄에.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영어는 무조건 먼저 합격하시는 거예요. 합격하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과목별로 일단은 민법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법이 양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 양이 많기 때문에 민법은 강의를 좀 당연히 반드시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민법 공부 먼저 하시고, 그죠? 계속 잊어버립니다. 민법도. 그래서 민법 공부하시고, 그 다음 사보. 그죠? 사보도 조금 일찍 공부하세요. 뭐 사보 다 잊어버리는데요. 알아요. 잊어버리는 거 알고 당연한데, 그거를 한번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거는 다음번에 외울 때는 시간이 좀 단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에 한 달 전에 민법도 다 까먹었는데 사보가 아예 안 돼 있어서 그때 사보 막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사람이. 그래서 손에 안 잡혀요, 공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주일이면 된다, 일주일이면 된다,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내 스케줄, 나의 능력, 나의 그 위치에 맞게 내가 민법이 모자르면 민법 공부 더 하는 거고요. 사보 끝에 가서 일주일 안에 할 자신 없으면 당연히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공부를 하시고 노동법 마찬가지예요. 노동법은 저랑 수업 따라오시는데 수업 따라오실 때 웬만하면 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해놓고요.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스케줄표를 딱 만드셔가지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된다고요. 그죠? 전업수험생뿐만 아니라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내가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마련을 하시고 그 시간은 예외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그 말을 하시던데 공부하기 싫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럼 토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냥. 해야죠. 어떻게 해요.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험은. 자, 그러면 자,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목차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찜찜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한 느낌이 안 들어요. 정복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는 목차는 공부를 하시고요. 거꾸로 공부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건데 특히나 객관식 공부할 때는 저는 그래요. 먼저 해당 챕터에 나오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문제 푸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풀지 말고 저는 해당 문제가 예를 들어 뭐 1번에 있고 뭐 옳지 않은 것은이면 전 책 더럽게 씁니다. 더럽게 써요. 그냥 그세요. 어차피 내년에 또 볼 거 아니잖아요. 책 깨끗이 써서 뭐예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면 X표시 쳐요. 나중에 이거 답안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답안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답을 먼저 그어요. 2번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다. 그러면 2번에 뭐가 틀렸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정답도 쓰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 번씩 쭉 뭐가 맞는지를 쭉 보고. 그러면 2번 문제 보면 해당하는 게 또 요거 가지고 또 꼬거든요. 요거 가지고 여기서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 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해당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먼저 다 체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험에 들어올 때, 공부할 때, 강의 들을 때 집중도가 달라져요. 이거 내가 아까 봤던 건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던데? 이거 나 모르겠던데? 이게 집중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거꾸로 공부를 하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어떻게 구분하냐.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모르는 건 명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르는 거는, 자, 펜 색깔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펜 색깔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모르는 거. 내가 틀렸던 거라든지 아니면 헷갈려서 또 틀릴 것 같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분홍색으로 체크했어요. 그래서 지문에다가 뭐 분홍색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지저분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 전체 그냥 이렇게 분홍색으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놓고 키워드 체크해놓고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틀렸던 거, 내가 헷갈려서 또 틀렸던 것 같은 거. 이거는 10번 이상 보셔야 돼요. 뇌가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틀린 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복하지 않으면 사실 시험에 고득점 맞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뭐 강의를 듣기 전에 몰랐던 거, 아니면 강의 듣고 나서도 몰랐던 거, 그런 거는 연두색으로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음번 회독 때 한 번 전체를 다 돌리면 그 부분이 뒤늦게 이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죠? 이해됐었으면, 이해가 되면 이제 그냥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연필로 연두색 체크해놨던 거 있잖아요. 이해가 됐었으면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이해 안 된 건 그냥 놔두시고. 그죠? 기출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나 조문 같은 경우는 1차는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1차는 주황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연필로 하시든 볼펜으로 하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형광펜이 좋더라고요. 눈에 딱딱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형광펜으로 기출 문제를 체크를 했어요. 욕심을 내자면 기출 중에서 전체를 거버리면 키워드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기출 중에서 전체 거어도 상관없고 다 긋고 키워드 부분은 따로 체크를 좀 했습니다. 뭐 동그라미를 치든 뭘 하든. 자, 그 다음에 하늘색은 나는 이해했어요. 앞으로도 내가 틀릴 것 같지 않아. 근데 강사가 중요하대. 요런 거는 하늘색으로 좀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적어도 3가지 색깔 이상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좀 색깔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일단 1차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색깔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이게 그 강점을 발휘하는 게 언제냐면 시험 직전에 내가 복습할 때 한 권을 뭐 10번 돌리고 뭐 7번 돌리고 하잖아요. 이게 되어 있으면 그게 돼요. 왜요? 아는 부분이 이미 지워져 있고 모르는 분홍색, 그죠? 기출 주황색 부분, 그리고 연두색 부분, 그리고 더 한다면 하늘색 부분, 이렇게 눈으로 찍고 넘어가면 책을 빨리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거는 시험 직전에 단거나 해서 시험 직전에 일주일 안에 공부하려고 이거 만드는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죠? 공부의 효율성을 위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맞으시면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백지노트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수업 딱 끝나고 나서 수업 전에 5분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5분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 전에 들어왔을 때 문제 거꾸로 공부, 그 해당 챕터에 내가 나올 문제가 뭔지 눈으로 구경만 하고 수업 듣고요.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오늘 뭐 배웠지? 백지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그날 빵꾸가 큰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얼른 오늘 복습한 거, 오늘 책에 체크한 부분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이랑 시간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뇌에서 휘발성을 좀 잡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각종 도구들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은 같이 이제 그 다른 수험생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하셔도 되고 어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활용을 하시면서 뭐 여러분들 저는 스터디 플래너 활용 많이 했거든요. 스터디 플래너, 그 다음에 뭐 스티커, 그 다음에 스터디 캠, 그 다음에 스탑워치,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충분히 공부에다가 인풋을
때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험 시간 최대한 단축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그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색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색칠을 하시든지, 저는 스티커 같은 거 했거든요. 수험할 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스티커 막 붙이고 공부 이렇게 내가 목표한 걸 했으면 거기다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즐거움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요. 우리 그냥 넘어갔던 부분 있잖아요. 하기 싫어서 넘어가고 하기 싫어서 안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할 때 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나 하기 싫어하는 과목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민법이 될 건데요. 민법 공부에 더 억지로라도 배분을 할당을 해놓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싫어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수험 생활을 짧게 하려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옷도 그냥 맨날 입는 거 입고, 빨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맨날 입는 거 입고, 생활 단순히. 그죠? 맨날 언제까지 딱 강의 그냥 듣고, 잠깐 밥 먹고, 머리 한 줌 식히고, 바로 다시 공부하고, 생활을 루틴화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도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셔야 돼요. 생활 단순화 하시고요. 그 다음 목표는요. 단순히 시험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수험생 때는 그냥 합격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다 이거 필드에 나오셔서 전문가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문가 되려고 하면 60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하셔야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요. 합격하시고 나면 오히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매일 공부해요. 개정이 되는 것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거는 한 개의 단계일 뿐이에요. 당연히 단계는 넘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가 돼서 솔루션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노무사라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이건 단계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마음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우리 기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